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7월 6일 오후 3시 반입니다. 사형제도는 국가가 만든 국가만이 할 수 있는 합법적 살인입니다. 따라서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 대충 추세는 사형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미국, 중국, 일본 같은 나라는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충 유럽이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오늘 일본에서 사형 집행이 하나 있었습니다. 1995년에 도쿄 지하철에 살인가스를 퍼뜨려 가지고 10여 명을 죽게 만들고 한 1000명이 다치게 한 유명한 이 사건, 옴진리교 살인가스 테러의 주범인 아사하라 쇼크가 사형 집행됐습니다. 사형 집행이 됐습니다. 일본은 사형제도가 살아 있습니다. 이자는 자기가 일본의 왕이 돼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겠다는 이런 허무맹랑한 교리를 퍼뜨리면서 납치, 테러를 벌여가지고 지금까지 29명을 죽인 자입니다. 이미 2006년 9월에 최고재판소가 상고를 기각해가지고 사형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12년 동안 살려주었다가 사형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포를 기준으로 하면 23년간 살아 있었습니다. 일본은 법무장관이 바뀌면은 법무장관에 따라서 사형이 중단되었다가 또 재개되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떠냐 하면 지금 사형제도가 법률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사형 집행이 1998년 김대중 정부 등장하고 난 다음에 사형 집행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법은 있으나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다 해서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은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사형 선고도 합니다. 그러나 사형 집행을 안 해요. 몇 년 전 통계에 보면은 지금 사형이 확정된 다음에 아직도 사형 집행이 되지 않는 사람이 6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통계를 한번 내보니까 그럼 60명이 죽인 사람은 몇 명이냐? 200명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20명 이상 죽인 자도 지금 살아있고 7명, 8명 죽여도 지금 사형 집행되지 않고 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0여 명의 살인범의 피해자들은 거의 다 부녀자입니다. 약한 여자를 죽이는 게 살인범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요사이는 판사들도 사형 선고할 때 1명 정도 죽이면 사형 선고 잘 안 합니다. 2명, 3명 죽여야 사형 선고를 하는데 그나마 집행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과연 정의에 맞느냐? 저는 86년에 이런 책을 하나 썼습니다. 사형수 오휘웅 이야기. 오휘웅이라는 살인범이 사형 집행되었는데 집행장에서 나는 억울하다. 나를 고문하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사형시키는 형사, 검사, 판사는 내가 죽어서라도 원혼이 되어서 갚겠다. 이런 아주 으시시한 유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여했던 교도관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 사건을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오휘웅은 억울하게 살인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그 공범이 감옥에서 자살하는 바람에 자신을 결백을 입증할 기회도 놓치고 해가지고 억울하게 죽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뭐 하나님만 아시죠. 그런데 그 사건을 취재하면서 제가 사형에 대해서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살인 현장을 본 사람, 형사들이겠죠. 본 사람은 사형 존치론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형 집행되는 현장을 많이 보는 교도관들은
사형 폐지론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형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저도 사형수 오이흉 이야기를 쓸 때는 사형 폐지론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요사이는 사형 존치론자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사형 제도는 살아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게 이중적입니다. 이 정리가 어느 쪽으로 돼야 합니다. 사형 제도를 아예 폐지하든지 아니면은 지금부터라도 사형을 집행하든지 해야 될 텐데 아마 법무장관 여간한 사람이 아니면은 사형 집행명령서에 도장 찍기 어려울 겁니다. 지금 법률에는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대통령 제가도 받을 필요 없지만은 불가능하겠죠. 지금 사형을 많이 하는 나라는 단연 중국입니다. 중국. 아마 1000명이 넘을 겁니다. 미국도 사형 집행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미국에도 이 사형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88년 10월 13일이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 조지 부시와 민주당 후보 마이클 두카키스가 텔레비전 토론을 했어요. 이때 사회를 보던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마이클 두카키스 민주당 후보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분이 두카키스가 사형 폐지론자로 알려져 있었어요. 사회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귀하의 아내를 강간하고 살해한 범인을 사형에 처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두카키스는 아주 사무적으로 드라이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사형에 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나는 평생 사형제도에 반대해 왔습니다. 이 두카키스는 매사추세츠 주지사 출신인데 이 말을 할 때 아주 표정이 아주 뭡니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이 발언이 이 사람을 낙선시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 부인을 죽인 살인범에게 사형을 반대한다는 말을 저렇게 사무적으로 할 수 있느냐. 과연 이게 위선이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지지율이 49%였는데 이 토론회 하고 나서 43%로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사형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공공연하게 사형을 주장하는 정치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김문수 씨입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시절부터 이 강연을 통해서 또는 글을 통해서 사형은 집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 아주 특이한 분입니다. 그분이 쓴 책에서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최근 일어난 흉악 범죄를 보면 인간이기를 포기한 짐승보다 못한 흉악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다. 어떤 범죄자는 아내자를 21명이나 살해해서 사형이 확정되었는데도 죄를 뉘우치지 않고 버젓이 살아있다. 최근에 일어났던 혜진이 예슬이 사건도 얼마나 끔찍하고 잔혹한 범죄인가. 범인이 토막낸 시체를 반월 시화공단 시궁창에 버렸다는데 아직도 시신 전체를 완전히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 부모가 시신만이라도 찾아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이 TV에 방영돼 나를 포함한 시청자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연쇄살인범이나 유아 성범죄자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흉악범죄이다. 이런 흉악한 범죄자들에 대해 대한민국 국법이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잔혹하고 참혹한 범죄를 저지른 자리무도한 범죄자들에게 적법한 재판을 거쳐 확정된 사형 판결은 절차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죄 없이 죽은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사형이 극악무도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확실하다는 것도 학계의 의견이다. 이게 참 이 쟁점입니다. 사형 제도가 있어야 살인이 통제된다는 통계가 주장도 있고 그거와 무관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형 제도가 없어져도 살인 사건이 늘지는 않는다. 이런 통계가 있는데 학계에서도 이게 정설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좀 한 10년 전 통계네요. 법무부가 당시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은 사형 집행 시기인 사형이 아직도 집행되고 있던 1994년부터 97년까지 해마다 평균 607명이 살인죄로 기소되었는데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1998년에서 2007년 사이 10년 동안에는 평균 800명이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져 살인 용의자가 32% 증가했다. 늘었다는 겁니다. 사형 집행을 하지 않으니까 사형이 늘었다 하는 통계가 제시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 뒤에 통계 2007년 이후의 통계는 없으니까 최근 조사를 보니까 지금 살인사건으로 기소되는 사람이 한 1000명 되더라고요. 1000명대. 어떻게 보면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렇습니다. 문제는 이 법무장관을 임명을 해서 청문회를 할 때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사형 제도에 찬성하느냐? 찬성한다 하면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형 집행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저는 사형 집행 안 하겠습니다 하는 법무장관은 법무장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있습니다. 그럼 집행을 해야 됩니다. 더구나 이게 참 묘한 게요. 사형 선고받은 사람은 미결수입니다. 미결수입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형이 집행되지 않았어요. 형이 집행되어야 기결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결수 상태로 계속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산다는 겁니다. 그게 과연 인권 보호냐 아니면 또 다른 고문이냐 하는 것도 큰 쟁점입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을 하지 않으면 이런 논리적 모순이 생깁니다. 예컨대 21명을 죽인 집단살인범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면은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용서한다는 겁니다. 집행을 하지 않으니까요. 용서한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죽은 21명. 21명은 누가 용서를 합니까? 21명은 누가 용서를 합니까? 21명은 어떻게 하느냐 이죠. 21명의 인권은 어떻게 되느냐. 한 사람은 용서를 받는데 21명은 어떻게 되느냐. 21명은 용서의 대상은 아니겠죠. 21명은 복수를 요구합니다. 응징을 요구합니다. 법의 응징을 요구합니다. 응징이 국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이것은 정의가 됩니다. 정의가. 내 동생을 누가 죽였다 해가지고 죽인 사람을 내가 찾아가서 죽이면 그것은 범죄입니다. 이 21명은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되느냐.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이 정의의 문제가 생깁니다. 정의의 문제. 그래서 이 사형제도 문제는 공개적으로 진지한 토론이 한번 있어야 됩니다. 토론도 있고 이 법무장관 청문회 과정에서도 진지한 문답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한 문명국가의 하는 방식입니다. 국가가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참 엄중한 일입니다. 거기에 고민이 없을 수가 없죠. 국가가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두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을 해서 죽입니다. 한 분은 재판을 해서 죽여요. 둘 다 사람을 목숨과 관계되는 거니까 아주 엄격하게 하되 그것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하면은 그것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사형 제도는 폐지를 하면서도 전쟁은 합니다.
이것도 모순일 수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전쟁을 하면 사람은 죽게 되죠. 뭐 이 문제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비참한 처참한 살인사건 현장을 본 형사는 사형 존치론자가 되고 사형수가 처연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본 교도관은 사형 폐지론이 많더라 하는 게 인간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